동란씨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여기서 술까지 마시면 오늘 서울 올라가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작정하고 왔는지 근데?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랍니다. 아내 친구 중에는 괜찮은 친구들이 꽤 많다. And kind 그 of look to 중에 your left a 대부분은 little bit. 결혼을 했지만 look 동란이란 out the window 친구는 to the left. 미혼이었는데 아내 친구들 A little bit 중에서도 more to the left. 성격도 외모도 Yeah, right 가장 there. Perfect. 뛰어났다. 그녀가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서 나랑도 코드가 잘 맞는 편이라. 연애 때부터 우리는 밤새 술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밤을 샌 적도 많았다. 그날도 닭발에 소주 한잔 하자며 동란 씨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어서 와요.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세요. 나 오늘 친구들과 약속 있었는데 창식 씨랑 술 마시려고 약속 깨고 왔어요. 오늘 새벽까지 잠 못 자게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매운 닭발과 주먹밥을 놓고 동란과 소주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어느새 소주 3병을 비웠고 아내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자연스럽게 동란과 둘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아파트 정문에 있는 노래방은 괜히 이런저런 말이 나올까 해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는데 깔끔하고 문을 닫으니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자리가 널찍해서 좋았다. 처음엔 난 구석자리에 동란을 앉히고 반대편의 자리를 잡고 캔맥주를 마시며 조용히 노래만 불렀다. 동란 씨처럼 매력적인 여자가 왜 여지껏 결혼을 안 하는지 몰라. 내가 총각이었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동란 씨 뒤만 졸졸 따라다녔을 텐데.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나도 창식 씨가 총각이었더라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텐데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 친구인데 설마 했습니다. 그녀와 알게 된 지도 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아내와는 또 다른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톡을 주고 받거든요. 오빠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해요? 우리 또 술 한잔 거하게 해야죠. 근데 아내는 내가 동란 씨와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아내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는 절친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라이벌의식 같은 게 있는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 일로 부딪히고 서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자주 의견차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친구와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마도 입에 개거품까지 물고 이혼하자고 달려들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의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6년 정도 되어 갑니다. 아내는 직장 동료 지인의 소개로 1년 조금 넘게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저보다는 2살이 어립니다. 제가 결혼 5년 차에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약 2년 정도는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아내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처갓집에 들어가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겐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며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절친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 외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결혼 전 아내가 친구들 소개시켜준다고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유독 그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렇다고 아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 워낙에 그녀가 출중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공부도 잘했는지 직장은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었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제 아내와 그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지만 어릴 때부터 서로 라이벌 관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온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둘 다 고집이 세고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도 10번 만나면 꼭 한두 번은 의견차로 인해 말다툼을 하고 한 달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오다. 내가 술 한잔 하자고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하호하며 가까이 지내더군요. 그러다 회사에서 대전지점으로 발령이나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무실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근데 아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를 이용하면 불과 1시간 거리여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고 가는데 그게 부담되지는 않아 했어요. 아내가 자주 못 만나니깐 오히려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다면서 은근 기대를 하더군요. 아내 취향에 맞게 원룸 인테리어도 하고 백종원님 레시피 따라 다양한 요리들도 만들어 먹고요. 대전에 한 번씩 내려오면
나름 알차게 시간을 보내며 지냈어요. 근데 석 달 전 아내가 일적인 문제로 보름 정도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아내 친구 동란 씨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오빠 이번 주에는 민정이 국내에 없어서 대전 못 내려가는 거 알지? 그러면서 아내 대신 자기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라고 했죠. 밑반찬이나 챙겨주려고 오나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것 같으니까 집 주소와 방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넣어달래요. 저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요. 워낙에 친한 사이고 장시간 여자 혼자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 없단 생각에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톡으로 보내주었지요. 저녁에 6시에 칼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그녀가 방이랑 화장실 청소도 해놓고 구석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빨래감까지 찾아내서 세탁기도 돌려놓고 차돌박이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감자볶음 등 밥상을 가득 메운 저녁까지 차려놨더라고요. 오빠 어때요? 음식이 입맛에 맞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것도요. 오빠, 우리 시원한 맥주도 한 잔해요. 동란 씨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여기서 술까지 마시면 오늘 서울 올라가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작정하고 왔는지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랍니다. 그래서 방이 하나뿐인 원룸인데 너는 어디서 잘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자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 코가 비뚤어지게 술이나 마시자는 겁니다. 속으로 오늘 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두려움 속에 약간의 설레임이랄까. 아무튼 그렇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어느새 여러 병의 술병이 비어졌고 좀 전에 걱정은 어디에 가고 마냥 신이 나서 부어라 마셔라 했죠. 이후 재미가 들렸는지 그녀는 월차, 연차, 여름 휴가까지 포기하고 몰래 대전에 내려옵니다. 동란 씨, 얼마 전에 남자친구도 새로 생겼으면서 왜 이러는 거야? 앞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 서로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타일러도 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한 번은 아내가 그녀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직업도 좋고 너한테 잘하니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니깐 그녀가 한다는 말이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이 1도 없다고 대답하는데 나 때문에 그러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와 그 친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이었고 지금까지 쭉 절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멀리 살아서 종종 얼굴을 봤을 뿐인데 우리가 사는 옆 동네로 이사 온 후로는 그녀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기다 보니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약 넉 달 전의 일입니다. 일적인 문제로 아내와 잠깐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아내 친구가 갑자기 저 있는 데로 오겠답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며 일하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답니다. 그날 술에 취한 그녀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에 바람을 피워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헤매다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저는 차츰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녀와 관계를 끊자고 말했는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가도 그녀의 목소리만 들으면 내 마음은 금시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 힘이 드네요.